고된 하루를 마친 머슴 만석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지요. 새벽부터 짚을리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해가 기울 무렵이면 몸뚱이는 흙덩이처럼 뻣뻣해졌습니다. 불 밝혀진 사랑채에선 도련님의 책 읽는 소리가 은은히 흘러나왔습니다. 집자리에 몸을 누이려던 만석이는 문득 그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또박또박 이어지는 도련님의 낭독,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낯선 말들. 신근즉 심하니요. 무과자용이라 하였지. 만석이는 도련님의 방 쪽을 향해 슬며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말이 어찌 된 일인지 그날따라 가슴에 오래도록 맺혔지요. 참다 못한 만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밤늦게 실례하겠습니다요, 도련님. 헌데 오늘따라 왜인지 도련님이 낭독하는 글귀가 귀에 밝혀서 말입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하던 도련님이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소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몸이 부지런하면 마음이 편하고 허물이 없으면 저절로 편안하다는 뜻이지요. 몸이 부지런하면 마음이 편하다. 말끝을 잇지 못한 만석이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건만 속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요. 다음 날 오전 만석이는 장작을 나른 뒤에도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마음이 영 붕 뜨는 것이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서당 근처를 서성이던 그때 안쪽에서 훈장님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오늘 배울 글은 논어 첫머리이니라. 하기 시습지 불여교로라 하였지. 배운 바를 때 맞춰 익히는 것 어찌 기쁘지 않다 하겠느냐. 만석이의 손에 들려있던 장작이 멈칫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속을 꿰뚫는 칼날처럼 가슴 한복판을 파고들었지요. 배우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니. 훈장님, 그 말씀이 정말입니까? 글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얻는다니 저는 머리만 아픕니다. 그럴 수 있다. 허나 글이란 원래 사람의 속을 밝히는 거다. 때를 맞추어 되새기면 그 뜻이 가슴속에서 저절로 익어가는 법이지. 그날 밤 만석이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짚이 얹힌 창 너머로 달빛이 조용히 스며들었고 행랑채엔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감돌았지요. 그저 붓자국일 뿐이라 여겼던 글자들이 이토록 깊은 뜻을 품고 있다니. 만석이는 이불을 덮은 채 그 한 구절을 곱씹었습니다. 나 같은 머슴도 저런 글자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배움이 기쁨이라면 나도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며칠 뒤부터 만석이는 장작을 옮기거나 물을 길러가는 길을 일부러 서당 쪽으로 돌렸습니다. 겉으론 일손을 바쁜 척했지만 그 눈과 귀는 훈장의 말소리를 쫓고 있었지요. 정의수신 거미양덕이라 하였느니라. 고요함으로 몸가짐을 닦고 검소함으로 덕을 기른다 하였지. 참된 사람은 말이 적고 스스로를 아끼는 법이다. 만석이는 담장에 몸을 기대고 숨을 죽인 채 훈장의 낭독을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귀에 밝힐 때마다 세상이 조용히 뒤집히는 듯했지요. 글자 하나에 이다지도 깊은 뜻이 있다니.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때 복돌이가 뒤편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하는가 만석이? 요새 수상하구만. 일 다 보았으면 후딱 들어와야지. 미안호이, 별일은 아니네. 내 금방 들어감세.
복돌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는 마구간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낮에 들었던 진수 열장이 떠올랐지요. 별들이 하나하나 글자가 되어 검푸른 하늘을 수놓는 듯했습니다. 저 별의 이름도 그 뜻도 글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평생을 눈을 뜨지 않고 살았구나. 며칠 뒤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였습니다. 만석이는 마을로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에 서당 골목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연분홍 치마자락이 시야를 스쳤습니다. 고개를 들자 하얀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은 처자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지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만석이는 달려가 책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때 손끝이 스치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씨.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제가 정신을 놓고 다녔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정했습니다. 눈빛은 깊었고 말씨엔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만석이는 책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표지를 한참 바라보던 그의 손끝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지요. 소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책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요. 저는 글자도 못 읽는 천것이라서. 헌데 요새는 천자문이라도 뜨문뜨문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요. 만석이는 주섬주섬 변명을 하며 말을 뭉갰습니다. 이에 소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을 모른다 하셔도 그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이미 반쯤은 배우신 거예요. 만석은 당황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소아는 책을 가만히 품에 안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성함을 여쭈어도 될까요? 저는 그저 만석이라 부릅니다요. 박대감댁 머슴놈입니다. 저는 소아라고 합니다. 김영감댁의 여식이지요. 앞으로 마을에서 종종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씨 같은 분이 저 같은 놈을. 말끝을 흐린 만석이는 괜스레 바닥을 한번 쓸듯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배우려는 마음가짐은 신분과 상관없어요. 그 말에 만석이는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지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늦으면 아버지께서 염려하실 테니까요. 조심히 가십시오. 소아는 짧게 웃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석양이 길게 들이운 골목을 따라 그녀는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만석이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책 속 문장처럼 곱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소아와 마주쳤던 그날 저녁, 만석이는 마구간 앞에 걸터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꿈처럼 아득했던 만남, 허나 돌아설수록 현실은 더욱 멀기만 했지요. 학문에 귀천이 없더라. 가슴속 깊은 데서 무언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바람이었지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 만석이는 마구간 한켠에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낮에 들은 글귀를 입속으로 되뇌며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써보았지요. 천지연왕, 하늘천, 땅지,
이 획 하나에도 이치가 담겨 있구나. 손끝은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만석이는 깨진 도자기나 항아리 조각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숟가루를 문질러가며 글자를 흉내 내보았습니다. 어설픈 획 하나에도 온 마음을 실어 눌렀지요. 날이 차가워질수록 마구간은 쓸쓸히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은 고박하고 숨결조차 희미했지만 만석이는 촛불 앞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촛불이 닿으면 달빛에, 달이 기울면 별빛에 의지하며 글자의 결을 좇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돌이가 밤중에 소피를 보러 나왔는데 마구간 틈새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다가가 귀를 기울이니 낯선 중얼거림이 들려왔지요. 자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만석이는 화들짝 놀라 머쓱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내일 일이나 생각 좀 하고 있었네. 복돌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네 수상해. 맨날 밤이면 어디 나가 있고 허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냐, 별일아뇨. 그냥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그러는 거야. 복돌이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지요. 더 조심해야겠구먼. 그날 이후 만석이의 공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리조차 삼키고 촛불조차 아껴가며 눈앞의 글자에 혼을 실었습니다. 며칠 뒤, 봄볕이 포근한 오후였습니다. 소아는 서당 옆을 지나다가 담장 아래 땅바닥에 남겨진 낯선 글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굽은 나뭇가지로 눌러 쓴 듯한 획, 서툴지만 정성 어린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천지연왕, 우주홍왕? 소아는 무릎을 꿇고 땅을 어루만지듯 바라보았습니다. 반복된 획 사이로 번진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지요. 그때 길 건너편에서 막 물동이를 들고 돌아오던 만석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발을 멈추었지요. 아씨께서 여기엔 어쩐 일이십니까? 이 글자들 만성님이 쓰신 건가요? 책에서 들은 말을 흉내 삼아 조금 써보았을 뿐입니다. 무릎글이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제법 좋은 글을 쓰셨습니다. 그 말에 만석이는 차마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데서 몰래 익히시긴 여러모로 불편하실 텐데요. 아씨께서 전에 하신 말씀처럼 배움에 귀천이 없다면 저도 감히 따라 해보려 했을 뿐입니다. 소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마음이 무겁고 깊어서 차마 가볍게 넘길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소아는 작은 등잔불 아래 앉아 자신의 책장을 열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책 한 권, 또 한 권, 천자문, 동몽선습. 어릴 적 아버지께 배운 책이었지요. 저 마음을 그대로 외면해서야 어찌 사람이랴. 소아는 종이를 골라 정갈이 묶고 비단 보자기에 책을 싸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장에 짧은 글귀를 적었지요. 이른 새벽, 소아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서당 옆 좁은 골목에 그 보자기를 살며시 내려두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우물가로 가던 길목에서 만석이는 길가에 덩그러니 놓인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풀어보니 익숙한 글자들, 그리고 정갈이 눌러 쓴 쪽지 한 장. 학문의 뜻 있는 분께. 만석이는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했지요. 그는 천천히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만석이의 배움은 더 이상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의 공부는 조금 더 체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건넨 천자문과 동몽선습, 그 책은 더없이 소중한 스승이 되어 주었지요. 만석이는 새로운 배움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책을 펼쳤습니다. 며칠 뒤 소화에 붙인 김연감은 요 근래 이상하게 행동하는 딸아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던 중 역시나 가지 않던 골목 어귀로 들어가더니 웬 청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감히 우리 집딸에게 손을 댄단 말이냐? 소아는 깜짝 놀라 뒤돌아섰고 만석이는 책을 움켜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분은 입 다물라. 그 입으로 변명을 하겠다는 것이냐?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얼마 지나지 않아 만석이는 하인들에게 팔이 붙들려 김연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연감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너 같은 머슴이 어디서 우리 딸을 넘보았느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그를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깟 것이 무슨 학문이란 말이냐? 이 나라엔 신분이 있다. 도리가 있다. 이놈을 당장 매질하라. 다시는 우리 집 그늘에도 얼씬 못하게 하여라. 하인들이 만석이를 둘러세우고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매질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만석이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지요. 내깟 것이 감히 우리 집 딸에게 글을 배운단 말이냐? 참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죄를 지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헌데 그를 배우고자 한 마음만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김연감은 눈을 부릅뜨고 옆에 선 하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딸나이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여라. 또다시 어른거리면 그땐 그냥 두지 않겠다. 그날 밤 만석은 마구간 앞에 앉아 붕 뜬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은 피로 얼룩졌고 손등엔 멍 자국이 퍼져 있었지요. 그보다 더 깊게 멍든 것은 가슴속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만날 수 없겠구나. 하지만 그 말씀만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만석이는 집더미 위에 드러누워 있다가 문득 벌떡 일어났습니다. 멍든 팔을 부여잡은 채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벽이 있다면 넘겠다. 칼날 같은 말이 가로막더라도 나는 가야겠다. 서러운 피멍은 다 씻겨도 가슴에 맺힌 굳은 결심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과거에 나아가 벼슬을 얻고 떳떳이 당신 곁에 서 보이겠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이는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우물 밖을 동경하는 개구리가 아니라 책 속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려는 사람. 스스로 운명을 바꾸려는 사내였지요. 만석이는 매일 밤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적힌 글귀가 새벽 안개처럼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들었지요. 천자문과 동몽선습은 이제 입에 익었네. 다음은 논어, 맹자, 시경과 서경까지 두루 살펴야겠지. 머슴일은 여전히 쉴 틈 없었습니다. 새벽에는 짚을 이고 한낮엔 장작을 패고 저녁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었지요. 허나 그 손과 발의 움직임 틈마다 만석이의 입에서는 조용히 글귀가 새어나왔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려겨로 군자불기. 땀방울이 흘러도 그 뜻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만석이의 주인나리는 기이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밤이면 마구간에서 은은한 촛불이 새어나왔고 마당에 널려있던 종이 조각들이 자취 없이 사라지곤 했지요. 저 만석이놈, 수상하다. 밤마다 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 것이냐? 새벽녘
주인은 조용히 마구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숨겨진 책 몇 권과 땅바닥에 눌린 글자 자국을 발견하였지요. 이게 다 무엇이더냐? 감히 머슴 주제에 글을 익히려 들다니. 그 얼굴엔 당혹과 분노가 번갈아 올랐습니다. 신분의 질서를 거스르는 큰 모험으로 여긴 것이지요. 만서가 당장 나오지 못할까? 잠시 후 만석이는 다급히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놈아, 머슴이 글을 배운다. 네 주제를 알지 못하느냐? 만석이는 숨을 가다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그저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죄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감히 사대부의 집에서 천것이 글을 들추다니. 오늘부터 네 일을 2배로 늘리겠다. 밤이면 마구간 문을 잠글 터이니 촛불 타령은 꿈도 꾸지 마라. 그날부터였습니다. 만석이의 일손은 쉬지 않았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 풀리고 물을 길고 들판과 마당을 오가야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잘 들어라. 만석이가 또 글 흉내를 내거든 즉시 내게 고하라. 복돌이는 조용히 곁에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만서가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허튼 욕심부리다가 다치는 건 자네야. 만석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돌아, 나는 이제 돌아설 수 없다. 그날 밤 마구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 만석이는 조용히 담벼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르며 말없이 글자를 그려보았지요. 촛불이 없어도 좋다. 달빛마저 가려도 괜찮다. 내 마음속 불빛만 있으면 된다. 입술 사이로 낮게 읊조려지는 경전의 문장. 손끝으로 따라 쓰는 공중의 획. 그 어둠 속에서조차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 너머로 그 모습을 엿보던 복돌이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참으로 독한 친구야. 겨울이 깊었습니다. 하늘엔 별빛 하나 없고 바람은 살을 베듯이 불었지요. 그런 밤에도 만석이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어도 입술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가혹한 시련 속에서 만석이의 뜻은 더욱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누구도 그 마음을 꺾을 수 없을 듯했지요. 그로부터 몇 달, 만석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으되 마음속엔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패며 그는 도끼질에 맞춰 글귀를 외웠지요. 도끼가 내려칠 때마다 한 구절씩 따라갔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 하면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뼈와 몸을 고달프게 하며 가진 것을 비우고 하던 일마저도 뒤틀리게 만든다. 참으로 뜻깊은 어기로다. 맹자 선생의 가르침, 오늘도 뼈에 새깁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복돌이는 슬며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만서가 자네 혼자 뭐라 중얼거리는 거냐? 만석이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일하면서 흥얼거리는 것이야. 입이 심심해서. 복돌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쓸 때에도 만석이는 빗자루를 붙삼아 땅 위에 글자를 그리는 듯 일했습니다. 천지연왕, 천지연왕. 손은 움직이고 마음은 따라갔습니다. 바닥을 쓸어내는 결마다 글자 하나씩을 그려냈지요. 주인나리는 행랑채를 지나며
무심히 만석을 흘낏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놈이야. 이제는 포기했겠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빼앗고 책을 금해도 만석이는 더욱 깊이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겨울밤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도 만석이는 마구간 뒤편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은 잦았지만 그 눈빛은 더욱 또렷했습니다. 북두칠성의 자리가 이쯤이면 지금은 자시 즈음이겠군. 별들도 스승이구나. 시간도 계절도 가르쳐주니. 비록 글상자 하나 없이 시작한 길이었으나 매일 새로 익히는 지식은 그에게 위안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도련님 글귀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 다음엔 소와 아씨의 말씀이 나를 이끌었고, 이제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걷고 있구나. 그리고 시간은 다시 흘러 정조 24년 가을. 실력 있는 자에겐 신분을 묻지 않는다는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만석이는 마침내 짐을 꾸렸습니다. 마침내 내게도 기회가 왔구나. 이번에야말로 나의 뜻을 펼치리라. 과거 시험장 앞은 인산이네였습니다. 고운 도포를 걸친 선비들 사이에서 만석이의 누더기 옷차림은 유독 눈에 띄었지요. 저자는 어디서 온 자인가? 행색이 거렁뱅이 같군. 요즘은 누구나 과거를 본다더니 저런 자도 끼었나 보지. 그러나 만석이는 아무 말 없이 줄을 따라 들어섰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그 어떤 선비보다도 굳건했지요. 시험이 시작되자 만석이는 벼루에 먹을 갈고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가 답안지 위에 처음 써내려간 글귀는 맹자에서 따온 구절이었습니다. 천장강대이머 시이냐, 필선고기심지.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고달프게 하며. 붓끝에서는 마구간과 별빛 아래에서 익힌 구절들이 물 흐르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부였지요. 만석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며 진정 어린 시 한 수를 써내려갔습니다. 한야고독지불이 고등대 서령성시. 참밤 고된 독서의 뜻은 변치 않고 외로운 등불 아래 눈그림자의 시를 짓노라. 시관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아한 필체와 깊은 사유, 답안지엔 이방인의 냄새가 아닌 참된 글 공부의 흔적이 배어 있었지요. 이 글 예사롭지 않구나. 필력도 탁월하고 뜻도 곧다. 이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세 번째 문제는 민본에 관한 논술이었습니다. 백성을 나라의 근본이라 여기는 정조의 뜻에 맞춘 문제였지요. 이야말로 만석이 가장 자신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는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물과 같아 임금은 배와 같다는 옛말이 있사옵니다. 저는 진흙밭을 맨손으로 일구던 한 사람으로서 민심의 고단함을 직접 겪은 자이옵니다. 그의 붓끝에선 한치의 꾸밈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단지 진실과 삶이 있었지요. 시험이 끝나고 만석이는 시험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며칠 뒤 발표 날이 밝았습니다. 과거 급제자 명단이 붙는 시간, 시험장 앞에는 인파가 모여들었지요. 만석이도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게시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이름이 적혀 있기를. 그리고 이내 한자 한자 눈을 더듬던 만석은 그 자리에 굳어 섰습니다. 그 이름이 분명히 있었지요.
만석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상위에 올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아 아씨, 드디어 이 약속 지켜냈습니다. 만석이가 떠난 지 해가 2해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마을엔 소문이 이리저리 떠돌았지요. 누구는 그가 과거길에서 객사했다 하고 누구는 도적대에 휘말려 산속에 묻혔다 하였으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아 씨는 매일 새벽 마을 끝 우물가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지요. 그날도 별빛이 총총했지요. 별들이 그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그러나 기다림에도 끝이 있듯 김영감은 더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무겁고도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허튼 생각은 접어야 한다. 김진사댁에서 중매가 들어왔으니 김진사댁 생신즈음으로 예를 갖추거라. 소아는 얼굴빛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버님, 그 혼사는 저는 마음이 아직 또다시 그놈을 입에 올릴 작정이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놈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소아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을 꼭 쥔 채 등불 아래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며칠 뒤, 이른 새벽. 마을 어귀로 허름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목은 헐고 손등엔 굳은 살이 가득하며 행색은 거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힐끗 보고는 하나둘 입에 담기 시작했지요. 저거 혹시 만석이 아냐? 아이고, 그놈 맞다. 거부라 했지? 과거 본답시고 허튼 짓 하더니 꼴 좋구먼. 거짓골로 돌아왔네.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예전 주인나리까지 길을 지나며 코웃음을 쳤지요. 저 꼴을 하고도 돌아올 낯이 있었나? 참으로 웃기는 놈이야. 허나 그 만석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돌며 동량을 청했고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돌이는 마구 간 뒤 헛간에서 숨어 밥을 먹고 있던 만석이를 발견했습니다. 만석이, 너 맞지? 만석은 고개를 살짝 들고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복돌아, 오랜만이네. 복돌이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다 뭐냐? 자네, 무슨 일을 겪은 거야? 소아 씨는 지금 시집 간단 말 들었나?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직은 때가 아니야. 때라니, 무슨 때? 곧 알게 될 게야. 그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복돌이는 답답한 얼굴로 물었지만 만석이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간을 나서며 조용히 한 번 웃고는 다시 마을 골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랑비는 어느새 더욱 고요히 마을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소아의 혼례날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붉은 주단을 따라 늘어섰고 비단 초롱엔 햇살이 스며들었지요. 소아 씨는 눈시울을 붉힌 채 예복을 갖추고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기러기상을 앞세운 시비가 소리쳤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김진사는 번들거리는 비단 도포를 입고 흐뭇한 얼굴로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붉은 단청문이 와르르 열리며 헐렁한 도포를 걸친 사내가 뛰어들었습니다. 멈추시오. 그 소리에 하객들이 술잔을 멈추고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는 속삭였고 누구는 경악했지요. 저건 만석이 아니야? 아니, 저 거짓골로 대체 무슨 짓이야? 거지 주제에 어디서 감히 혼례를 더럽히느냐?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다가가려는 순간 만석이는 허리춤을 움켜쥐고 가슴을 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김진사. 만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날의 비바람을 그대로 품은 듯 한자 한자가 나를 세웠지요. 본관 김진사 김영채 상인 박모에게 이자 300냥을 불법으로 수취. 기한 미돌의 채무자 장씨의 부녀를 인질 삼아 저당 잡고 무려 5농가의 문서를 위조해 토지를 강탈. 심지어 집안 가소를 앞세워 주막을 방화하고 책임은 소장농에게 뒤집어 씌운 일까지. 하객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실이요? 아니, 듣던 그대로 아닌가? 김진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내 말이 다 맞다고 치자. 허나 넌 그저 떠돌이거지. 나 같은 자를 벌할 자격이 있느냐? 그 말에 만석이는 천천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비단에 쌓인 마패 하나를 꺼냈지요.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암행어사 출두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과 동시에 혼례장 뒤편의 담장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잠복해 있던 병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진사를 체포하라. 이게 무슨? 김진사는 벌떡 일어나 달아나려 했으나 병졸들이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아는 놀란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는 파하고 붉은 주단은 구겨진 채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날 저녁, 예전 주인 나리가 슬그머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눈이 어두웠다. 내 못난 말과 행동 부디 용서해다오.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다 복돌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돌이, 그동안 수고 많았네. 이제 자네도 면천일세. 복돌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진심이냐? 나도 이제 자유란 말인가? 이제부터 자네 길은 자네가 정하게. 복돌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만석과 소아는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새 도포를 걸친 만석 옆에 곱게 수놓인 치마자락이 나부꼈지요. 그들을 배웅하던 복돌이는 길가에 서서 끝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만석아. 아씨도 몸 조심하시고.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고 그날 이후 복돌이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지요. 한양으로 오른 만석이는 소아아 씨와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